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1775년에 세비야의 이발사, 그러니까 1775년이 세비야의 이발사고요. 1786년이 피가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 되죠.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느 왕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1776년이 미국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선언 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누가 왕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은 정조가 1776년에 즉위를 합니다. 사실은 1775년부터 이제 영조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이제 정사를 보는 시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시작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영조가 죽었죠. 영조가 죽고 나서 바로 정조가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영조의 후처라고 해야 될 거니까 계비라고 그러니까 정순왕후라고 있었어요. 영조는 60이 넘은 나이였는데 16살인 정순왕후랑 결혼을 해요. 실제로 이제 이 사이에서 뭐 어떤 후사는 없는데요. 이 정순왕후하고 관련된 이 사람들이 정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인데 1762년에 죽게 돼요. 그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정순왕후 계열의 노론 벽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정조의 죽음을 정조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조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가 죽는 걸 보지 않았어도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알아서 그리고 관련된 자를 전부 다 숙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역사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정조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 그러면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는 것까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조는 굉장히 어쩌면은 즉위하자마자 암살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즉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즉위를 했고 하자마자 정조는 그 이전에 자기가 굉장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어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즉위를 했는데 자객이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안에 내부 공모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궁궐 안에 자객이 들었는데 정조는 다행히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고 피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궁궐 안에 자객이 그 시간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는 세력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만큼 정조는 자기 세력이 약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부터 이 사람은 정조는 자기의 세력을 위해서 어떤 문화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세력들을 차근차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왕이 됐었지만은 실제로 세력은 없죠. 그래서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걸림돌이 됐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정조는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아버지 묘소도 정리를 하고 점점점 정조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주로 이제 남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등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성장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말 개혁 군주로서의 어떤 힘을 실제로 발휘하려고 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25년 정도 이렇게 이제 정사를 보다가 그 1800년에 갑자기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정순왕후 세력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독설설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인 겁니다.